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소식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환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란 관측에 시장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내년 금리 인상이 예상했던 2번이 아니라 3번이 될 것이란 관측에 놀란 것은 채권과 환율이었습니다. 국고채 전 종목 금리가 올랐고 10년물은 하루 만에 0.06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 초반 10원 넘게 뛰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8.8원 뛰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도 빠르게 좁혀져 국내 유입 외국 자금 이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차분했습니다. 개장 직후 15포인트 가까이 빠졌던 코스피는 낙폭이 줄어 보합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도리어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금리 인상은 수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원화 약세를 가져오는 동시에 금융시장 혼란과 불황 속 금리 인상 압박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입니다. 정부도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권별 차주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변화에 맞는 맞춤형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 부진 속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면 외국 자금 이탈과 함께 금융시장의 충격파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다음 주 수사 개시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미 강제 수사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의 첫 수사 행선지가 청와대나 대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 2달간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미르 K재단 출연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검찰 수사에서는 미진했던 두 영역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고 각각의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의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시술 미용 의혹이 적극 제기된 만큼 청와대 경호실과 의무실은 특검의 강력한 첫 압수수색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들은 다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청와대든 어디든 간에 만일에 수사 필요상 만일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방법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 당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만큼 특검팀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SK와 롯데 등 관련 기업을 특검이 강제 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순실 일가 지원 의혹이 있는 삼성이나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제외된 현대차, 부영그룹 등도 특검의 첫 압수수색 후보군입니다. 특검의 강제 수사 행보를 통해 향후 수사의 방향이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팀의 첫 행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불황의 심화로 기업들의 매출도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은 작년 3분기보다 4.8% 줄어 2003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재작년 2분기 이후 10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매출이 6.1% 줄었는데 저유가의 장기화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기업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7%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요금 폭탄 논란이 일던 전기요금을 결국 인하했습니다. 국민은 고통받고 자사 임직원만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한국전력의 관행도 이번 기회에 함께 개편될지 주목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12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연평균 11.6% 인하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한국전력은 10% 내외 1조 원가량의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해 한전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7,800만 원이고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보너스는 1,700만 원이었습니다. 야식비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 50% 인상한 109억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900만 원의 해외 연수, 특수목적 카드로 출장에서 물 쓰듯 돈을 쓰고 다닌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기료 인상으로 지난해엔 영업이익이 2배 오른 반면 배당은 6배나 받아 눈총을 받았습니다. 결국 국민의 혈세로 직원과 주주만 득을 봐왔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전 측은 자체 성과급 외에 경영 성과에 따른 정부 성과급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100% 자의적으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전은 앞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다 원가 인상 우려 등 대외 악재가 겹쳐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다면 현행 100조 원 가까운 적자가 더욱 늘어 다시 혈세에 손을 벌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주요 대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에 올해보다 투자를 줄이거나 동결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가 국내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2곳을 상대로 내년도 투자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했더니 15곳은 동결, 4곳은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회사는 10곳에 그쳤고 3곳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고용 부분에서는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내년 경영 위협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최순실 게이트를 꼽았습니다.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AI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 6년 만의 일인데요. AI로 위기 경보 심각이 발령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피해 규모와 확산 속도 모두 역대 최악이라던 2014년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AI 위기 경보를 현재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심각 단계는 관련법에서 발령할 수 있는 최고 등급 위기 경보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심각 단계 발령은 지난 2010년 구제역 사태로 단 한 차례 발령됐을 뿐 AI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가금류와 달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해 심각 단계 격상을 꺼려왔지만 2차례 전국 이동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올겨울 AI가 역대 최대 피해 규모를 연일 경신하며 확산되자 최후의 카드를 꺼내던 겁니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의 수는 28일 동안 1,543만 마리에 달합니다. 역대 최악이던 2014년 당시 195일 동안 1,396만 마리가 살처분된 것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도 크고 전파 속도도 빠릅니다. 특히 부산 기장군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마지막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던 영남 지역으로까지 AI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AI 대책본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관돼 범정부적인 기구로 격상됩니다. 또 발생 지역과 연접 지역에 설치된 거점 소독 시설이 전국의 모든 주요 도로로 확대 설치되고 상황에 따라 생닭과 생오리, 계란 등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 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담화문을 통해 구체적인 발령 시기와 세부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오히려 인상돼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컸는데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안이 올해 안에 발표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2014년 2월 생활고려비가 난 모녀 셋이 동반 자살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 이들은 소득은 없었지만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지하 단칸방의 보증금과 월세가 소득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의 불합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부과 방식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등을 토대로 소득을 평가해 건보료를 산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월급 등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매기는 직장 가입자와 비교할 때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퇴직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뀐 경우 건보료가 오르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 가입자 부과 방식이 폐지되고 지역 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책정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 체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받아들여 개편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직장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퇴직금, 양도소득, 증여, 상속 등 소득 대부분에 건보료를 물리는 방식의 다소 급진적인 개혁안을 지난 7월 발표했습니다. 곧 발표될 정부안과 야당의 개혁안은 국회 논의를 거친 뒤 최종안으로 확정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국내 첫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훈련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인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서울시 교육청이 협업해 설립한 정부 3.0의 모델로 연간 2천여 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직업체험과 취업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센터에는 훈련시설 외에도 실제 사업장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고 직무 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체험 실습실도 운영합니다. 수출입 화물로 가득 차 있던 인천항 부두 일부가 해양문화관광지구로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낮아서 추진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종구 기자입니다.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쩔쩔매던 인천항 재개발 사업에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인천항 1부두 8부두 재개발 사업을 민간 개발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기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2차례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낮은 사업성 때문에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자 내놓은 특단의 조치입니다. 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인천시는 도시계획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합니다. 도시재생사업 경험이 풍부한 LH와 인천항 운영기관인 인천항만공사도 사업에 참여합니다.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겪은 인근 주민의 요구로 시작됐습니다. 인천항 18부두는 1985년 완공 후 30년 넘게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항만 기능을 멈추고 해양문화관광지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폐곡물 창고는 미디어 아트갤러리 등 창작 공간으로 변신하고 주변에는 선박박물관, 키즈랜드, 영화관 등이 조성됩니다. 해수부와 인천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중구 계양 창조 프로젝트를 축으로 해서 항만 재개발 사업,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중구에서 동구에 이르는 일대의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그런 전략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항이 물류기지 역할 외에 문화관광 천병으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강종구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고용플러스 공식 취업 도우미죠. 강설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겨울철 추위가 시작되면 조심해야 할 것들 많죠.
그중 가장 위험한 건 바로 화재입니다. 추운 날씨에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난방기구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도 급증하는데요. 혹시 박성희 아나운서 집에는 소화기가 있나요? 네, 집 앞 현관문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거라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오늘 집에 가서 꼭 소화기 제조 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화기에도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10년 이상이 지나면 내용물이 변질돼서 불이 났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든잡 시간에는요. 이렇게 불이 났을 때 피해를 막을 수 있게 소방시설들을 점검해 주는 직업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철에 딱 맞는 히든잡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3대 시장 중 하나라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불이 났었는데요. 소방 안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자, 그럼 이 소방시설 관리사는 이런 소방 안전을 점검해주는 직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방시설 관리사는 중앙소방본부에서 주최를 하고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주요 기술 인력으로 주 업무는요,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는지를 확인, 또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방 관련 법령들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올 7월에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등이 마련되고요. 소방용품 중에 분말 형태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 연수 연한을 10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그 기준도 강화됐는데요. 특히 6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 지하주차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네, 화재 예방은 지나치다 싶어도 좋은 거잖아요. 바람직한 변화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소방시설 관리사를 찾는 곳도 앞으로 더 많아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소방 안전 기준이 이렇게 강화되면서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20일 사이에 한국소방안전협회 구인 정보란을 살펴보면 관리사를 채용한다는 게시물이 60개가 넘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소방시설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크게 증가했지만 관리사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구인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건축물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은 소방관련법에 따라서 모든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강제 점검 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계속 소방시설 관리사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도 궁금해집니다. 자, 현재 어느 정도의 숫자가 활동하고 있나요? 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따르면 실제 소방시설 관리 업계에 종사하는 소방시설 관리사는 약 980명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배출된 소방시설 관리사는 총 1,281명인데요. 그 가운데 약 80% 정도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인력난이 심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동안 관리사 배출을 좀 소홀히 했던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도 소방시설 자체 점검 제도의 강화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점검만 해온 우리 업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상 소방시설 점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소방시설 관리사 1명과 보조 인력 2명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요. 그동안 관리사를 투입하지 않고 저가로 부실 점검을 했던 관행이 지금의 인력난을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소방시설 관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응시 자격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소방기술사, 위험물 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 냉동기계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응시가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 넘게 소방방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이 넘게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관련 기술뿐 아니라 실무 경력이 필요한 고급 자격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소방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관리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직업이니만큼 정부가 더 신경을 써서요. 공급이 모자라지 않게 조치를 잘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잡 강설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